네, 오호라 경제 기다리신 여러분,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호 소장 오랜만입니다. 네, 일주일만 건너뛰어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엄청 기다리는 분들이 공백선. 많았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들 만나실 겁니까? 중국 경제죠.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률 1% 가면 우리 0.8% 올라가거든요. 중국 경제 중국이 얘기하니까 예, 좀 쳐줘야 되는데. 저걸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한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의 베팅 뭐 이런 얘기했죠. 베팅이라는 표현을 쓴 게 좀 상당히 색달랐는데 베팅이 이제 도박할 때 그렇죠. 용어 아닙니까? 네. 베팅. 근데 베팅은요. 예. 한 군데 하는 거지 두 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독점적으로 가지 마라. 근데 지금 중국이 뭘 했냐면요. 우리 G7, G8 뭐 얘기하는데 G77을 만들었어요. G77. 이게 뭐냐면 개도국 모임이에요. 거기 지금 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G8, G20 한번 붙어보자 우리랑. 예. 그러니까 지금 발끈하고요. 미국 지금 상원하고 하원에서 뭐를 지금 통과시켰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요. 개도국 위치에 있거든요. 개발도상국 위치인데 아유 웃기지 마세요. 2001년도에 WTO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썼으면 이제는 개도국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모든 특혜를 우리가 없애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한번 붙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하여튼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엑기스만 잘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거는 환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양쪽에서 우리 편 할래, 네 편 할래 이거 하는 거는 참 숙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만난 자리 물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국에 반하는 배팅, 그러니까 예. 미국이 승리할 거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을 과거에 한 것 같다. 한국이 예. 이제 그 대목인데요. 그 전에 중요한 컨셉 개념어를 하나 얘기합니다. 탈중국화. 그러니까 제가 잠시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표현입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인데요.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 미국이 승리할 거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배팅을 한국 정부가 과거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 쪽에 밀착하고 중국을 지금 외면한 걸로 해석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이 탈중국화라는 이 표현이 예. 과연 무슨 의미냐, 지금 현황은 어떠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이걸 오늘 최 박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잠깐 베팅 얘기 관련해서요. 또 이걸 또 받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또 맞습니다. 베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경제에 반하는 베팅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던데 바이든 이 얘기는 예. 이미 한번 들어본 기억이 그전에 베팅 얘기를 있으시죠? 했죠? 2013년에 예. 부통령 시절에 아하. 한국에 찾아왔잖아요. 예. 그때 우리에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중국에 너무 밀착하지 마라. 미국에 반하는 배팅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똑같이 예. 이번 싱하이밍 이제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백악관의 NSC 관계자가 또 정면으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기고문을 실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주변국들을 향해서 빨리 줄 서라. 그러면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네. 미국, 중국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아까 최양 원장께서
두 군데 다 베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에 패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한 군데 베팅하는 게 일단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꼭 그 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양국에 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또 표면적으로는 지금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레버리지가 되려면 중국이 갖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초인류 기술을 가지면 중국 시장은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렇지만 이 미국하고는 어떤 동맹 그다음에 안보까지 지금 엮여 있는 부분들이라서 거기가 쉽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답은 초인류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향후에 얼마나 양국의 경제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디와 같이 손을 잡고 가느냐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미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2026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작년에 나온 얘기는 2035년 돼야 따라잡는다 그랬어요. 올해 나오는 얘기는 2040년이 넘어야 뭐 중국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꾸만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사람과 그다음에 자본과 기술을 통틀어서 가는데 자본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이제 생산성은 이제 한계에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향후의 향방에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두 개 고르라고 하면 저는 미국 쪽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경호 소장은요? 저는 고를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설사 고르라는 선택을 압박을 받더라도 하는 척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나의 뜻이 아니야라고 그냥 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죠? 뭐 그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걸 아이한테 그렇게 괴로움을 주지 말고 아이가 현명하다면 엄마하고 만났을 때는 난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아빠가 그 무릎을 물으면 아빠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예. 때는 내 탓이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다. 그건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 숫자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윤경호 소장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아이에 비유한 부분은 조금 거슬리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연 아이인가? 물론 미국, 중국을 G2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뭐 인구가 좀 적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자, 미국은 미국 경제에 반하는 베팅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중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막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금님 기획 캔디님, 경제를 위한 애교는 정말 야가 빠져야 맞는 건데 이 정부는 단순하기가 아메바가 울고 갈 수준이에요. 부산이데이님, 두 군데 다 베팅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애매모호하게 시간을 끌면서 그런 의견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 베팅을 한 군데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모호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까? 모호한 전략이 사실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모호한 전략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 몸값이 무지무지하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몸값을 정당하게 평가해주고 그 몸값에 대해서 가격을 치르는 데가 마지막에 우리 최종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거기에 지금 변수가 올라온 게 저는 뭐 우리가 경제는 중국하고 뭐 안보는 미국하는 그런 어떤 세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이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 막 확 올라가지 못하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국익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를 갖는 사람하고 일단 손잡고 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험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요 미국하고 한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뭐 우리가 뭐 못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인류 기술이 있을 때만이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문을 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야근꾀를 좀 우리가 예.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거는 이 두 군데가 다 우선 물론 기술적으로 뭐 앞선 부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으로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원투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네. 우리가 물건을 갖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이 아닌 중간재를 사고 파는 측면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탈중국화라는 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과제, 우리에게만 주어진 압박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019년 정도가 기점이에요. 아주 공교롭게도 코로나 사태와 네. 맞물렸죠.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다변화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이 봉쇄돼 버리는 상황에 그렇죠. 모든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 그래서 나온 표현이 디레버리징, 예. 또 디커플링. 예. 최근에 미국이 우리에게 다시 제시한 개념은 디리스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 표현이 다 탈중국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탈중국화가 이제 수출이든 수입이든 교역,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 교류 이런 거에서 얼마나 숫자가 지금 줄고 있는지, 그 줄어난 숫자는 어느 나라가 가져갔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라 경제는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오늘 경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이번에 중국이 발끈한 게 우리 그 투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안 관계 발언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대통령이 한 것도 있고 아마 그런 차원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경제만 놓고 보면 방금 윤경호 소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탈중국화 현상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한 가지 경제적으로 짚어볼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입니다. 그렇게 고공행진하다가 확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세계 모든 각국의 자본이 그동안 중국으로 쏠리다가 요즘에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데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 다른 제3의 국가냐 어디에 베팅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을 한번 좀 경제적 데이터를 갖고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의 유리한 글로벌 공급망을 지금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자국 공급망에 관한 엑스포를 자기네 나라에서 열어요. 예. 그럼 다 불러서 미국이 짜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한번 개도국끼리 좀 짜보고 뭐 지금 아프리카 지금 뭐 중동 이런 데서 지금 들어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지금 뭐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양국이 어느 정도의 무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 짜는 공급망하고 중국이 짜는 공급망하고가 6대 4 정도로 지금 미국이 높기는 해요.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 어떤 뭐 분명한 선을 걸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세안이라는 그런 거대 집단이 나중에는 변수로 예. 작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길게 방망이를 잡고 휘둘러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탈중국화라고 얘기하면요.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 특히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마 준비한 그래프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렇죠. 수출 의존도 변화 한번 보십시오. 2018년에는 우리 전체 수출 중에 27%를 중국이 차지했어요. 네. 저 때는 중국이 압도적이죠. 그러나 이후에 쭉 낮춰져서 올 1분기에 19.5%죠. 2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 감소한 한 7%, 8%포인트를 어느 나라가 가져갔느냐 이걸 따져보면 되잖아요. 예.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나라가 우리의 수출 비중에서 단일 국가로는 한 8% 정도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이 오늘 우리가 그래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은 2018년에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수출을 하는 비중이. 예. 근데 미국이요 올 1분기에 17.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중국이 줄어든 그 숫자만큼이 예. 미국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탈중국화를 추진을 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을 그만큼 늘린 거예요. 예. 그걸 품목별로도 다 따져보면요. 자, 2022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수출로도 자, 예를 들어서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전체 65%가 늘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우리가 팔아먹는 수출은 오히려 35%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출이 늘어난 대표적인 품목이 그 이면에는 중국 수출이 그만큼 급감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만 드리면요. 자, 우리나라 이미 지금 15개월째 무역 적자지 않습니까? 수출 자체도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서 수출 지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수출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숫자로 따져보니까 중국이에요. 그게 57%를 중국이 차지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에게 비중이 큰 베트남 같은 게 한 19% 정도 차지합니다. 대만이나 홍콩 같은 이런 나라들도 우리에게 한 15%, 11% 이 정도 차지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출 감소의 영향인데 미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으로는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우리가 19%까지 줄어든 그거를 미국은 17.8%, 18%까지 거의 지금 비슷해졌잖아요. 탈중국화의 내용을 따져보면 미국이 그만큼 빈 공간을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우리가 중국에게 배팅한다, 미국에게 배팅한다 얘기 안 해도 이 숫자에서 이미 이 숫자에서 두 나라에 동시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고 처지다. 거기에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국 의존도가 내려가고 미국 의존도가 올라갔다면 그 정도로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혹시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는 없었습니까? 아니 정치적인 것보다요. 이게 좀 상대적인 숫자니까 100에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중국의 중간재를 우리가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거는 중국이 이제 산업화가 고도되다 보니까 그 중간재를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 골드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공급망 다변화 그거 어디서 수입해 올 건가요? 동남아 시장도 다 걷어차고 지금 미국, 호주에서 비싸게 사오려고 하잖아요. 원자재는 최대한 싸게 수입을 해와야 남는 건데 비싼 원자재 사와서 남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정치적인 요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벌어진 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진행된 일,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자, 기억하시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반도체법, 이 두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중간재를 활용한 완제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의 원료인 망간, 나트륨, 니켈 이런 것들을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 국가로 설정한 나라로부터 수입한 걸 가지고 만든 2차 전지는 미국 내에 할 경우 보조금 주지 않겠다. 대신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만 예외로 해주겠다. 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를 내세웠지만 정치적으로 고도의 자기 편 위주로만 진영을 딱 나누는. 그러니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인 건 맞죠. 맞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트럼프 정부에서도 진행이 됐었던 거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도 거의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미국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 그다음에 우리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크게 스탠스가 바뀐다 예. 아닌 거죠. 다만 얼마나 이걸 내놓고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는 식으로 표를 내고 이걸 하느냐 아니면 아주 모호하게 하느냐 이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이 질문은 최영호 박사님께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CAECILIA님 이건 캐실리아라고 읽어야 되실 제가 잘 모르는데 늘어난 것인가요? 절대적인 수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일루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연간 누계라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뭐 12% 줄고 뭐 수익이 7%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을 하는 이런 뭐 분포도는 바뀔 수밖에 없죠. 자, 대중국 관련해서는 뭐 전체 수출과 수입이 10%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상대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추세를 계속 봐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추세적으로 지금 중국이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좀 들여다 봤는데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뭐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경호 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경제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재 수출과 수입만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중국에 압도적인 의존을 한 걸로 한때는 비춰졌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중국의 교역 의존도를 따졌을 때 가장 높게 나왔던 게 2019년이거든요. 평균 40% 정도였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봉쇄되면서 이 공급망이 완전히 흔들림으로써 뭐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만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그래서 지금 중국 40%에 달하는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세계 주요 나라들의 수출로 먹고 사는 주요 나라들의 공통 과제거든요. 그걸 놓고 따져보면 자,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면 그만큼을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대체지를 찾는 게 우리는 그동안에 베트남을 위주로 한 아세안 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도 우리의 지금 대체지로 가만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 인도에 현지 생산 공장 지어서 직접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로만 나타난 숫자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탈중국화의 대체지는 미국이에요. 우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자본 투입이나 또는 실제 물건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걸로나 미국이 지금 탈중국화의 대체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절묘한 줄타기를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전략이다. 줄타기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다가올 기술에서 미래에서 당겨오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값이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갖고 전체 공급망에서 지금 양쪽에서 다 지금 우리 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도 튕겨보는 듯한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우주, 그 다음에 뭐 6G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배짱 한번 튕겨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양쪽이 다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미래의 기술 중요합니다. 지금 답변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림정호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미래 고객을 위해서 단골을 잘라 시장에서도 이렇게 장사 안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 오셨는데 단골 손님이 우리 음식의 레시피를 완전히 알으셔갖고 집에서 해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옛날에는 중간재를 우리가 안 주면 못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내재화를 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는 음식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 이제 새로운 손님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소재, 새로운 메뉴를 내놔야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교차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좀 의존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난 20년간은 20년? 중국이 훨씬 높았죠.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단순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생긴 변화가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렇죠. 반드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미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분 전문가 생각을. 아까 이제 조영호 박사님이 중요한 점을 또 하나 지적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세계 넘버 2입니다. 전체 볼륨 큽니다. 또 하나 중국의 소비 시장이 엄청납니다. 숫자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한 해 대략 한 7천억 불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중국은 17배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시장을 우리가 외면할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시장을 제쳐놓고 어떻게 기업들이 물건 생산해서 팔아먹겠습니까? 문제는 그 중국이 이제 정체 내지는 둔화 조짐을 확연히 보이고 있다. 아까 연 7%, 8% 어떤 때는 10% 성장을 지속해오던 몸집도 큰 중국이 연 7%, 8%를 성장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5%대 성장이라고 인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성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면 중국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둔화 내지는 정체 단계에 갔다는 걸 대외적으로 그냥 공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때 대마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한동안 G7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이 우리에게 한환령에 준하는 경제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라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건 교역뿐만 아니라 관광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실제로 리오프닝을 해봤는데 별로 효력이 극진하지 않아요. 그 중국의 경제 정체 현상 플러스 이런 것, 중국의 끝발이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상 9월 달에 G20 정상에서 미중 이 정상들이 만나거든요.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한번 갔다 오면 양쪽이 다 몸이 다를 글쎄요. 겁니다. 네. 예, 오호라 경제 오늘은 서로 자기한테 베팅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범 시청자는 골드님 선정하겠습니다. 계속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골드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십시오. 오늘 최영호 박사님, 윤경호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실과 상식을 찾아가는 방송 스픽스 백운계 정치분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